2022년 4월 열일의 날 일요일 새벽 5시 42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 노후한 임대 아파트 12층 1204호 현관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지 않았다. 다만 안전고리만이 가는 쇠줄에 매달려 가만히 흔들리고 있었다. 누군가가 그 안전고리를 손가락 2개로 살짝만 밀어 올리고 들어왔다가 다시 그 자리에 가만히 걸어두고 나간 것이었다. 거실의 마룻바닥 위에 한 사내가 누워 있었다. 48, 회색의 면 잠옷, 한쪽 발에는 양말이 신겨 있었고 다른 한쪽 발에는 양말이 벗겨져 있었다. 그 벗겨진 양말은 침실 문턱의 한 뼘 안쪽에 가만히 떨어져 있었다. 사내는 침실에서 잠을 자다가 거실로 나오던 한 걸음의 사이에 무엇인가에 한번 베인 사람이었다. 사내의 가슴 한가운데에는 작은 구멍 하나가 있었다. 손가락 한 마디 정도 깊이의 구멍이었다. 그 구멍은 외상치고는 너무 단정했고 자상치고는 너무 좁았다. 그것은 한 번의 정확한 침으로 한 번에 끝낸 사람의 자국이었다. 거실에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다. 채널은 한 케이블 뉴스에 맞춰져 있었다. 음량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다. 화면 한가운데에서는 한 정치인의 인터뷰가 자막과 함께 흐르고 있었다. 정치인의 이름은 사내의 이름과 한 글자가 같았다. 단 한 글자가. 사내의 식탁 위에는 한 그릇의 라면이 미처 다 먹히지 못한 채 식어 있었다. 라면 옆에는 작은 메모지 한 장이 가만히 놓여 있었다. 메모지에는 손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내일 아침 일찍 형님께 한번 들르겠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김정수, 1974년생. 직업은 영등포의 한 작은 인쇄소의 식자공. 가족은 없었다. 부모는 일찍 돌아가셨고 형 한 사람이 있었으나 20년 가까이 연락이 끊겨 있었다. 그러나 그 메모지에 적힌 그 한 줄은 20년 만에 형에게 다시 다가가 보려 했던 한 사람의 마지막 한 줄이었다. 그리고 그 사내가 죽은 것은 그가 김정수였기 때문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 새벽으로부터 정확히 4일 후에 한 탐정사무소로 의뢰가 들어오기까지의 이야기이자 그 사이를 거슬러 올라가 그 한 사람이 왜 잘못 죽었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이야기다. 2022년 4월 20하룻날 목요일 오전 10시 정각 서울 마포구 합정동 골목 깊숙한 곳 50층짜리 오피스 빌딩의 가장 꼭대기층. 검은 바탕에 금빛으로 새겨진 글씨 강력 탐정사무소가 봄 햇살을 가만히 받아내고 있었다. 사무실의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은 4월의 푸른빛으로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강혁은 응접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키 185cm, 몸무게 75kg, 짙은 회색의 셔츠 한 장, 검게 그을린 얼굴, 짧게 깎은 머리, 그리고 한쪽 눈썹을 가로지르는 옅은 흉터, 1980년생, 올해 42. 그의 맞은편에는 한 사내가 앉아 있었다. 53. 마른 체격에 단정한 짙은 남색의 양복, 양복의 깃 아래로는 검은 넥타이가 매여 있었다. 사흘 전에 동생을 잃은 사람의 차림이었다. 그의 이름은 김정훈. 1968년생, 한 중견 건설사의 부장이었고 4월 열일의 날 새벽에 영등포에서 죽은 김정수의 20년 만에 동생을 다시 만나러 가려 했던 친형이었다. 이에 나가 두 사람 사이에 가만히 차를 내려놓았다. 훤칠한 키에 둥근 안경, 단정하게 묶어 올린 검은 머리, 1998년생, 올해 24. 그녀는 김정훈의 찻잔을 정확히 그의 손이 닿기 가장 편한 위치에 내려놓았다. 김정훈은 그 찻잔에 손을 대지 않았다. 강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김정훈 선생님, 의뢰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훈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그가 가만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러나 그 차분함의 아래에는 사흘 동안 잠을 자지 못한 사람의 가는 떨림이 함께 흐르고 있었다. 제 동생 김정수가 4월 열일의 날 새벽에 자기 집 거실에서 죽었습니다. 네, 경찰은 강도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생의 집에서 작은 금고 하나가 비어 있었습니다. 동생이 평소에 거기 약간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요. 범인은 안전고리를 손가락으로 밀어 올리고 들어와 동생이 침실에서 나오는 그 한 걸음의 사이에 가슴을 한번 찌르고 그 금고의 현금만 가지고 나갔다고요.
CCTV는 12층 복도에 한 대만이 작동하고 있었고 그 CCTV는 새벽 5시 38분에서 5시 47분까지 약 9분 동안 원인 불명으로 화면이 꺼져 있었습니다. 강혁의 흉터가 짧게 한번 꿈틀했다. 형사 시절부터의 버릇이었다. 금고 안에 현금 액수는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추정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액수를 위해 한 사람을 가슴 한가운데에 한 번에 찔러 죽이고 CCTV까지 정확히 차단한 사람이 들어왔다. 네, 탐정님. 저도 그 점이 가장 견디기 어렵습니다. 동생은 평생 누구의 미움도 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인쇄소에서 20년을 식자공으로 일했고 평일 저녁에는 동네의 한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고 일요일 새벽에는 라면 한 그릇을 끓여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누군가가 그 새벽에 한 번에 찔러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김정훈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가만히 떨리고 있었다. 그가 한 손으로 양복의 안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 한 장을 꺼냈다. 그 메모지를 가만히 응접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거기에는 손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내일 아침 일찍 형님께 한번 들르겠습니다. 김정훈의 두 눈에서 한 줄기의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동생이 죽은 다음 날 아침에 동생의 집 식탁 위에서 발견된 메모입니다. 동생은 20년 동안 저에게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너무 무거운 형이었습니다. 동생이 인쇄소의 식자공으로 살아가는 그 한 자리를 저는 20년 동안 한 번도 정확히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4월 열엿새 날 밤에 이 메모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4월 열일의 날 새벽에 그 메모를 식탁 위에 둔 채로 죽었습니다. 강혁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김정훈 선생님. 의뢰 내용을 정확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훈은 가만히 자기 두 손을 응시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강도 살인으로 종결하려 합니다. 동생의 가슴 한가운데의 그 단정한 자국은 그 종결의 안에서는 정확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자국이 무엇에 의해 만들어졌는지를 한 번이라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동생이 강도에게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강도가 아닌 다른 무엇에 의해 죽은 것이라면 저는 그 다른 무엇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정확히 듣고 동생의 영정 앞에 그 이름을 한번 가만히 놓아두고 싶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잠시 멈췄다. 이에나의 펜이 노트의 한 면 위에서 한 박자 늦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의뢰를 받겠습니다. 김정훈 선생님. 같은 날 오후 2시 강혁 탐정사무소의 회의실, 강혁, 이에나, 송태풍 박사, 그리고 나정희가 둘러앉아 있었다. 회의실의 한쪽 벽에는 영등포구 당산동 일대의 위성지도가 큼지막하게 띄워져 있었다. 또 다른 한쪽 벽에는 김정수의 사진 한 장이 가만히 붙어 있었다. 48의 평범한 사내, 두꺼운 검은 뿔테 안경, 단정하게 빗어넘긴 짧은 머리, 송태풍이 안경을 축혀 올리며 입을 열었다. 강 탐정. 경찰의 부검 보고서를 비공식적으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네, 박사님. 사인은 가슴 한가운데의 단일 자상, 흉기는 가는 송곳니로 추정, 자루의 굵기로 보아 가정용 송곳이 아니라 정밀 작업용 도구입니다. 자상의 깊이는 정확히 4cm, 한 번의 정확한 찌름으로 심장의 좌심실 입구를 한 번에 관통시킨 자국입니다. 아마추어가 낼 수 있는 자상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강탐정.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신의 가슴 자상 주변에 아주 미세한 화상 자국이 함께 있습니다. 자상의 입구 가장자리를 따라 폭 1mm도 안 되는 가는 화상의 띠가 한 바퀴 돌아가 있습니다. 화상. 네. 일부 군용 혹은 정보기관용 자상 도구에서 자상 후 출혈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상 부위를 즉시 가는 전열로 응고시키는 기능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도구가 한국에 정식으로 유통된 적은 없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잠시 가라앉았다. 강혁의 흉터가 길고 깊게 한번 꿈틀했다. 이에나가 가만히 노트의 한 면을 짚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탐정님. 네.
김정수 씨의 거실의 텔레비전 채널입니다. 새벽 5시 42분 시점에서 그 채널은 한 케이블 뉴스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 시간대의 그 채널의 화면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한 정치인의 인터뷰가 자막과 함께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정치인의 이름은 김정수 의원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다시 한번 가라앉았다. 송태풍이 안경을 축혀 올렸다. 나정희가 가만히 자기 손등 위로 시선을 떨어뜨렸다. 강혁이 천천히 말했다. 김정수 의원, 어떤 분입니까? 이에 나는 이미 자료를 정리해두고 있었다. 1972년생, 만 50. 삼선 국회의원, 한 정당의 사무총장, 2022년 4월 현재 다음 총선의 당내 공천심사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4월 16세 날, 그러니까 우리 의뢰인의 동생이 죽기 전날 밤, 김정수 의원은 한 케이블 뉴스의 단독 인터뷰에서 당내 한 계파의 인사들에 대한 공천 배제 의사를 사실상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그 인터뷰의 재방송이 4월 열일의 날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그 채널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혁의 흉터가 길고 깊게 꿈틀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애나 씨. 그러니까, 네, 탐정님. 4월 열일의 날 새벽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 임대 아파트 12층 1204호에서 한 사람이 가슴 한가운데를 정밀 자상으로 한 번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김정수. 1974년생, 인쇄소의 식자공. 네, 그리고 같은 새벽, 같은 시간대에 한 케이블 뉴스의 화면 위에서는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같은 이름 김정수, 1972년생. 삼선 국회의원. 네,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2살. 두 사람의 이름은 한 글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가만히 멈췄다. 이에나가 가만히 자기 노트를 짚었다. 그녀가 짧게 말했다. 탐정님. 이번 사건은 실수입니다. 같은 날 저녁 7시, 강혁은 사무실 자기 방에서 휴대전화를 들었다. 화면에는 형이라는 한 글자가 떴다. 강민혁, 검찰청 고위 간부이자 그의 친형이었다. 형, 혀가 무슨 일이냐, 형.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해라. 2022년 4월 열일의 날 새벽,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피해자는 김정수, 1974년생, 직업은 인쇄소 식자공. 사건의 진행 상황을 비공식적으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강민혁이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사건, 네. 형 아십니까? 이미 들어와 있다. 4월 18일 날 오후에 우리 쪽으로 한 통의 비공식 보고가 올라왔다. 사건의 표면 처리는 영등포 경찰서가 강도 살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 사건의 시신의 자상에서 한국 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않는 도구의 흔적이 검출됐다. 그 보고는 우리 부서가 별도의 라인으로 비공식 검토 중이다. 혀가, 네, 형. 한 가지를 물어봐도 되겠느냐? 네, 형. 왜? 그 사건의 의뢰를 받았느냐? 강혁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형. 그 사람의 형이 오늘 오전에 저희 사무실에 왔습니다. 동생을 20년 동안 한 번도 정확히 인정해주지 않은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죽기 전날 밤에 한 줄의 메모를 식탁 위에 적어두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형님께 한번 들르겠습니다. 그 메모를 식탁 위에 둔 채로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름이 같아서 죽은 사람입니다. 한 글자도 다르지 않은 이름의 한 정치인을 향한 어떤 표적이 주소를 잘못 받았거나 아니면 그 두 김정수의 두 인생 중에서 한 인생을 자기 안에서 잘못 골랐기 때문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가슴 한가운데에 새겨진 자국은 그 사람의 가슴이 아니라 다른 한 사람의 가슴 한가운데에 새겨졌어야 할 자국이었습니다. 형. 저는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을 잡는 일보다도 그 사람의 형에게 동생이 왜 잘못 죽었는지를 한 번이라도 정확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 가지 일이 같은 한 가지 일이라면 저는 두 가지를 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가 한 가지 일이 아니라면 저는 두 번째 일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강민혁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혀가 알겠다. 형, 내가 알려줄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알려주마. 김정수 의원 쪽으로 2022년 3월 말부터 한 라인의 위협 신호가 우리 쪽 보안부서에 2차례 보고된 적이 있다. 한 차례는 그분의 사무실 주변에서 신원 불명의 한 사람이 사흘 동안 그분의 동선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포착됐고, 또 한 차례는 그분의 자택 주변에서 같은 사람으로 추정되는 한 사람이 한 번 더 포착됐다. 보안부서는 그분께 신변 보호를 권유했으나 그분은 거절했다. 거절. 그렇다. 그분은 자기 정치 일정에 어떠한 그림자도 들이우고 싶지 않다고 했다. 혀가 한 가지를 더 알려두마. 그 신원 불명의 한 사람, 그 사람의 인상착의는 4월 열일의 날 새벽 영등포구 당산동의 그 아파트 12층 복도의 CCTV가 9분 동안 꺼지기 직전 1층 로비의 CCTV에 잠깐 잡힌 한 사람의 인상착의와 거의 일치한다. 강혁의 흉터가 길고 깊게 한번 꿈틀했다. 그가 천천히 말했다. 형, 그래, 그 사람을 그쪽 라인에서 추적하고 계십니까? 표면적으로는 추적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한 사람을 한 명 붙여두었다. 그 사람의 그림자가 다시 한번 한국의 어느 거리에 나타나면 우리는 그 그림자를 한 번 더 가까이에서 보고자 한다. 네, 형, 혀가. 네, 형, 그 사람을 너 혼자서 따라가지 마라. 너 혼자가 아니라 애나 씨도 같이 따라가지 마라. 너희가 그 그림자를 발견하면 그 발견의 그 순간에 나에게 알려라. 네, 형. 전화가 끊겼다. 강혁은 가만히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창밖의 한강 위로 4월의 저녁빛이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9시 영등포구 당산동의 그 임대 아파트 12층 1204호 강혁과 이해나는 김정훈의 동해하에 그 아파트의 거실에 가만히 들어섰다. 거실은 사건 직후의 그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다만 시신은 이미 부검을 마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있었다. 강혁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다. 형사 시절의 버릇이었다. 있는 것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있는 라면 그릇과 메모지. 없는 것 거실의 어느 곳에도 김정수의 휴대전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어색한 것 거실의 한쪽 벽에 가만히 놓인 작은 책장 안에 한 권의 책. 강혁은 책장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책장의 가장 왼쪽 한 칸에 한 권의 책이 다른 책들과는 가지런하지 않은 각도로 살짝 빗둘게 꽂혀 있었다. 한 권의 정치 평론집이었다. 표지에는 한 정치인의 옆얼굴 사진이 가만히 인쇄되어 있었다. 그 정치인의 이름은 김정수 의원이었다. 이해나가 가만히 옆에서 말했다. 탐정님,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이 책장의 다른 책들은 모두 문학, 인문, 역사 분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치 평론집은 이 한 권뿐입니다. 그리고 이 한 권만이 다른 책들의 정리 방식과 다른 각도로 꽂혀 있습니다. 강혁은 가만히 그 책을 빼냈다. 책의 표지 안쪽으로 한 장의 메모지가 책갈피처럼 끼워져 있었다. 메모지에는 손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내 이름의 무게는 내 이름의 글자 수만큼이다. 강혁의 흉터가 짧고 깊게 한번 꿈틀했다. 이해나가 가만히 그 메모지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안경 너머 눈동자가 한번 가라앉았다. 탐정님, 네, 이 글씨는 식탁 위의 메모지와 같은 사람의 글씨입니다. 네, 김정수 씨가 직접 쓴 글씨입니다. 애나 씨.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이 한 정치인의 이름과 같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평생 자기 안에서 가만히 한 줄로 적어두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해나는 가만히 그 메모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한 정치인의 이름과 자기 이름이 같다는 것을 한 사람이 자기 안에서 짊어지고 살아가는 무게. 네, 네. 그러나 그 무게가 이번 사건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탐정님. 직접적인 원인은 누군가가 그 두 김정수의 두 인생 중에서 한 인생을 자기 안에서 잘못 골랐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그 누군가는 왜 잘못 골랐을까요? 강혁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가 가만히 거실의 한쪽 구석을 응시했다.
거실의 한쪽 구석에 작은 책상이 하나 있었다. 그 책상 위에 한 대의 데스크톱 컴퓨터가 놓여 있었다. 컴퓨터는 본체와 모니터가 그대로 있었으나 그 옆에 한 자리 외장 하드디스크가 놓여 있었을 법한 한 자리는 비어 있었다. 강혁이 천천히 말했다. 애나 씨. 컴퓨터의 그 옆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애나가 가만히 그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안경 너머 눈동자가 깊게 가라앉았다. 네, 탐정님. 책상 위에 먼지 자국을 보면 외장 하드디스크 크기의 한 물건이 그 자리에 오랫동안 놓여 있다가 최근에 사라진 자국이 있습니다. 강도가 금고에 현금만 가지고 갔다고 했지요. 네. 그러나 그 강도는 이 외장 하드디스크도 함께 가지고 갔습니다. 이에나가 짧게 말했다. 탐정님, 강도가 아닙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강혁과 이에나는 영등포구의 한 작은 인쇄소를 방문했다. 김정수가 20년을 식자공으로 일해온 그 인쇄소였다. 인쇄소는 골목 안쪽에 가만히 자리 잡고 있었다. 입구의 작은 간판에는 달코 다른 글씨로 한솔인쇄라는 세 글자가 적혀 있었다. 인쇄소의 사장은 68배 노인이었다. 흰 머리에 잉크 자국이 깊게 밴 손가락. 그가 강혁과 이에나를 인쇄소의 작은 안쪽 방으로 안내했다. 방의 한쪽 벽에는 김정수의 작은 사진 한 장이 가만히 걸려 있었다. 사진 옆에는 검은 리본이 매여 있었다. 노인이 가만히 입을 열었다. 정수가 우리 인쇄소에 들어온 것이 2002년 봄이었어요. 그때 정수가 28이었지요.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그저 한 사람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을 시켜보니 정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친구는 글자를 한자 다루는 일에 있어서는 이 인쇄소 안에서 가장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2012년쯤이었어요. 정수가 그때부터 한 가지 일을 시작했지요. 우리 인쇄소가 받는 일과는 별도로 본인이 개인적으로 한 가지의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에나가 가만히 노트를 펼쳤다. 어떤 자료였습니까? 노인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한 정치인의 10여 년치 발언과 보도 자료를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해보겠다고 하더군요. 강혁의 흉터가 길고 깊게 한번 꿈틀했다. 그 정치인의 이름이 김정수 의원이에요, 탐정님. 거실의 공기가 가라앉았다. 노인이 가만히 손등 위로 시선을 떨어뜨리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정수가 한번 저에게 그 일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평생 이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제 이름을 들으면 늘 그 정치인의 이름을 먼저 떠올립니다. 저는 그게 처음에는 부담스러웠고, 그 다음에는 익숙해졌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도 그 사람을 한 사람의 친척처럼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 사람의 발언과 보도 자료를 10년 동안 모아보면 그 사람이 한 사람의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같은 이름을 짊어진 한 사람의 다른 인생이라는 것이 제 안에 한 번이라도 정확히 들어올 것 같습니다. 라고요. 이에나가 가만히 물었다. 그 자료를 사장님께서는 한 번이라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정수는 그 자료를 본인의 외장 하드디스크 한 곳에 10년 동안 모아두었어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네, 그 자료의 성격이 혹시 10년 동안 한 번이라도 평범한 한 사람의 개인 자료의 범위를 넘어선 적이 있었는지 사장님께서는 느끼셨습니까? 노인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한 번 있었어요. 올해 3월 말이었어요. 정수가 그날 아침에 인쇄소에 들어오면서 평소답지 않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정수, 무슨 일 있나 그랬더니 정수가 말했어요. 사장님, 제가 10년 동안 모은 자료 안에서 한 줄을 찾았습니다. 그 한 줄이 한 사람의 정치인의 한 줄이 아니라 한 사람의 누군가의 죄의 한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요. 강혁의 흉터가 깊게 한번 꿈틀했다. 그 한 줄이 무엇이었는지 정수가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정수는 그 한 줄을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사장님. 저는 이 한 줄을 한 사람께 한번 직접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노인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김정수 의원에게요, 탐정님. 이에나의 펜이 노트 위에서 한순간 멈췄다. 강혁은 가만히 인쇄소의 작은 창문 너머를 응시했다. 창문 너머로는 4월의 봄빛이 골목 안으로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같은 날 저녁 7시, 강혁과 이에나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회의실의 한쪽 벽에는 이제 3장의 사진이 가만히 붙어 있었다. 김정수 식자공, 김정수 의원, 그리고 한 장의 흐릿한 CCTV 캡처. 1층 로비의 CCTV에 잠깐 잡힌 그 신원 불명의 한 사람의 옆얼굴이었다. 송태풍 박사가 안경을 축혀 올리며 입을 열었다. 강 탐정.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네, 김정수 식자공의 거실의 컴퓨터 본체를 영등포 경찰서가 일단 봉인 처리해 두었습니다. 우리 쪽에서 그 본체의 사본 데이터를 강 검사님의 협조로 비공식적으로 한번 받아왔습니다. 네, 본체의 하드디스크 안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폴더가 있습니다. 폴더의 이름은 같은 이름입니다. 그 폴더 안에는 10년치의 보도 자료 약 24,000건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폴더의 가장 안쪽에 있는 한 개의 하위 폴더는 이름이 한 줄입니다. 그 하위 폴더 안에는 한 개의 파일만 들어 있습니다. 파일 이름은 한 줄 XT. 파일의 크기는 정확히 272바이트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가라앉았다. 이에나가 가만히 안경을 축혀 올렸다. 파일을 여셨습니까? 열었습니다. 에나 씨. 내용을 보여드리지요. 송 박사가 회의실 벽의 큰 화면 위에 그 파일의 내용을 가만히 띄웠다. 화면 위에는 한 줄의 문장이 떠 있었다. 그러나 그 한 줄은 문장의 형태가 아니었다. 2018년 4월 17일 한솔리조트 객실 709호 23시 40분 신원 미상의 한 여성 사인 미상. 송태풍이 안경을 축혀 올렸다. 2018년 4월 17일은 한 정당의 한 지방 워크숍이 강원도의 한솔리조트에서 열린 날입니다. 그 워크숍에 김정수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그날 밤 그 리조트의 어떤 객실에서 한 신원 미상의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공식적으로는 단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신원 확인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비공개로 종결됐습니다. 회의실이 가만히 멈췄다. 강혁의 흉터가 길고 깊게 한번 꿈틀했다. 그 객실의 사용자는 누구였습니까? 강 탐정. 그 객실의 공식 사용자는 한 지방의원이었습니다. 김정수 의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객실의 카드키 출입 기록을 비공식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날 밤 23시 40분 이전에 그 객실에 출입한 또 한 사람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카드키 사용자가 김정수 의원입니다. 이에나가 짧게 말했다. 김정수 식자공은 4년 동안 그 한 줄을 자기 안에서 가만히 모으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3월 말에 그 한 줄을 한 사람의 정치인에게 한번 직접 보여드리려 했습니다. 네, 그러나 그 한 줄이 한 사람의 정치인에게 닿기 전에 한 사람의 다른 누군가가 그 한 줄의 존재를 알아챘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깊게 가라앉았다. 강혁이 천천히 말했다. 에나 씨, 이 사건은 실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실수가 아닙니다. 네, 탐정님. 한 사람의 누군가는 자기 안에서 두 김정수의 두 인생 중에서 한 인생을 잘못 골랐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실수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한 줄의 존재 자체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두 인생 중에서 한 인생을 정확히 골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정치인의 입을 막는 일보다 그 정치인에게 그 한 줄을 들이대려는 한 사람의 식자공의 한 줄짜리 파일을 가지러 가는 일이 더 직접적이었을 가능성입니다. 이에나는 가만히 강혁의 옆얼굴을 바라보았다. 네, 탐정님.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실수는 이름의 실수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는 그 한 줄을 가지러 간 한 사람이 한 줄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보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한 줄을 가지러 가 그 한 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한 번에 가슴 한가운데를 정밀 자상으로 찔러 죽이고 그 한 줄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한 줄이 이미 그 인쇄소의 노사장님께도 한 사람의 형에게도 그리고 한 사람의 식탁 위의 메모지에도
이미 작은 그림자로 흩어져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에나가 짧게 말했다. 네, 탐정님. 같은 날 밤 11시, 강혁은 사무실 자기 방에서 다시 한번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민혁은 두 신호음 만에 전화를 받았다. 혁아, 형, 무엇을 찾았느냐? 강혁은 천천히 한 줄씩 한 줄씩 그날 하루 동안 그가 들여다본 것들을 형에게 가만히 풀어놓았다. 인쇄소의 노사장님, 거실의 책장에 빗둘게 꽂힌 한 권의 정치평론집, 그 책 안에 메모지, 책상 위에 비어있는 외장 하드디스크 자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줄짜리 파일의 한 줄. 수화기 너머의 강민혁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혁아, 네 형. 2018년 4월 17일 한솔리조트 객실 709호. 그 사건의 비공식 자료는 우리 부서의 한 캐비닛 안에 4년 동안 잠겨 있었다. 사건의 표면 처리는 단순 약물 과다였다. 그러나 그 캐비닛 안에는 한 장의 사진이 함께 들어있다. 사진. 객실 안에서 발견된 한 잔의 컵의 사진이다. 그 컵에 묻은 지문은 두 사람의 것이었다. 한 사람은 사망한 신원 미상의 여성, 또 한 사람은 김정수 의원. 그러나 그 지문은 사건의 공식 종결 처리 과정에서 정식 검정 절차로 올라가지 않았다. 누군가가 그 지문을 캐비닛 안에 한번 잠가두고 4년을 지냈다. 그 누군가는 우리 부서의 한 사람이거나 그 위에 한 단계 더 있는 사람이다. 강혁의 흉터가 길고 깊게 한번 꿈틀했다. 형, 내 혀가 그 캐비닛 안에 그 사진의 존재를 김정수 식자공이 한 번이라도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공식 채널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비공식 채널로는 작년 가을부터 한 사람의 기자가 그 사건에 대해 우리 쪽에 조심스럽게 질문을 두 차례 보내온 적이 있다. 그 기자가 작년 가을에 한 지방의 한 인쇄소에서 한 사람의 식자공과 한 번 만난 기록이 오늘 새벽 내가 확인한 카드의 결제 기록 안에 남아있다. 인쇄소의 골목 안의 작은 다방. 그렇다, 혀가. 네, 형, 네, 형. 그 사진과 그 한 줄을 우리 검찰의 정식 라인 위로 한번 올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 누구입니까? 김정수 의원 본인이다. 강혁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형, 그분이 그것을 본인의 손으로 올려놓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분은 그 한 줄이 자기 자신의 한 줄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정치 일정에 어떠한 그림자도 드리우고 싶지 않다고 신변 보호를 거절하신 분이라고 형이 말씀하셨지요. 그랬다. 그러면 그 한 줄을 자기 손으로는 올려놓지 않으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 혀가. 그러나 그 한 줄을 자기 손으로 올려놓지 않으신다고 갔다가 한 사람을 잘못 죽인 한 사람의 그림자가 한국의 거리에서 사라져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혀가. 형, 한 가지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한 사람의 식자공이 그 가슴 한가운데의 자상의 자국, 그 자국의 정확한 출처를 형의 라인의 안에서 한번 정확히 추적해 주십시오. 그 자국의 출처가 한 사람의 그림자에게로 좁혀지면 저는 그 그림자가 한국의 어느 거리에서 다시 한번 움직이는 그 순간에 한 번이라도 가까이에서 그 그림자를 보고 싶습니다. 네, 혀가. 알겠다. 전화가 끊겼다. 강혁은 가만히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사무실의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의 밤이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4월 24날 토요일 오후 2시 영등포구 당산동의 작은 다방. 한 사람의 기자가 강혁과 이에나의 맞은편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42, 한 일간지의 사회부 기자. 이름은 조현우. 그의 두 손은 찻잔 위에 가지런히 모여 있었으나 그 두 손의 손등에는 옅은 떨림이 있었다. 조현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김정수 식자공을 작년 가을에 한 번 뵈었습니다. 네, 제가 2021년 봄부터 2018년 4월 17일에 한솔리조트 사건을 한번 깊게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제가 가까이 갈수록 제 안에 한 사람의 두려움이 점점 무거워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캐비닛은 너무 깊게 잠겨 있었고 그 캐비닛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었습니다. 작년 가을 한 사람의 익명의 제보가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영등포구의 한 인쇄소의 한 식자공이 그 사건에 대해 한 줄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그 인쇄소를 찾아갔고 그 식자공을 한번 만났습니다. 정수 씨는 저에게 그 한 줄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자님, 저는 이 한 줄을 한 사람께 한번 직접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그 한 줄을 한번 저에게도 보여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한 줄을 가만히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후 몇 차례 더 그분께 연락을 드렸으나 그분은 늘 한 가지의 말씀만 하셨습니다. 저는 그 한 사람께 먼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라고요. 강혁의 흉터가 길고 깊게 한번 꿈틀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조현우 기자님, 네, 탐정님, 그분이 그 한 줄을 한 사람의 정치인께 직접 보여드리려 했던 이유에 대해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짐작하셨습니까? 조현우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처음에는 그분을 정의의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정치인의 한 줄의 죄를 그 정치인의 얼굴 앞에 한번 가만히 들이대고 싶은 사람으로요. 그러나 작년 겨울에 그분과 한 번 더 만나면서 저는 그분의 마음의 결을 한 번 다르게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분은 그 정치인의 죄를 폭로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 정치인이 같은 이름을 가진 자기 자신과 한 사람의 다른 인생으로 살아온 그 한 사람을 한 번이라도 자기 얼굴 앞에서 마주 보아주기를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자기 이름을 한 사람의 정치인의 그림자 아래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분은 그 그림자가 한 번이라도 자기 얼굴 앞에서 자기 이름을 정확히 부르고 한 번이라도 정확히 사과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한 줄의 죄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한 사람의 다른 인생을 평생 자기 이름의 그림자 아래에 두고 살아온 한 사람의 정치인이 자기 자신의 한 줄의 무게 앞에서 한 번이라도 정확히 작아져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다방의 공기가 한순간 가만히 멈췄다. 이에나의 펜이 노트 위에서 한 박자 늦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혁이 천천히 말했다. 조현우 기자님,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기자님께서 그분을 만나신 그 기록의 흔적이 어디까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조현우의 두 손이 찻잔 위에서 가만히 떨렸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평소 취재의 기록을 한 사람의 클라우드 안에 가만히 두고 작업합니다. 그 클라우드는 올해 4월 초에 한 번 외부의 한 사람에 의해 접근당한 흔적이 있습니다. 강혁의 흉터가 깊게 한번 꿈틀했다. 그 접근의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4월 12일. 그러니까 정수 씨가 돌아가시기 닷새 전입니다. 다방의 공기가 깊게 가라앉았다. 같은 날 저녁 7시 사무실로 돌아오는 차 안, 이해나는 가만히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강혁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의 한강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이해나가 가만히 입을 열었다. 탐정님, 네, 이번 사건 저는 한 가지가 가장 견디기 어렵습니다. 김정수 식자공은 한 사람의 정치인을 미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 정치인의 한 줄의 죄를 세상에 알리려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정치인이 한 번이라도 자기 자신의 한 줄의 무게 앞에서 자기 이름을 같이 짊어진 한 사람 인생을 가만히 마주 보아주기를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분은 그 한 사람의 정치인을 자기 얼굴 앞에 한 번도 마주보지 못한 채 그 정치인의 한 줄의 죄를 가지러 온 한 사람의 그림자에 의해 한 번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탐정님, 우리가 끝내야 하는 일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강혁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애나 씨, 네, 탐정님,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한 사람의 그림자가 한국의 어느 거리에서 다시 한번 움직이는 그 순간에 한 번이라도 그 그림자를 가까이에서 보는 일입니다. 그것은 형의 라인 위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네, 두 번째는 한 사람의 식자공이 평생 한 번도 자기 얼굴 앞에서 마주보지 못한 한 사람의 정치인을 그 식자공의 영정 앞에 한 번이라도 가만히 데려다 놓는 일입니다. 한 사람의 정치인이 한 사람의 식자공의 영정 앞에 한 번 가만히 서서
그 식자공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정확히 부르고 한 번이라도 자기 자신의 한 줄의 무게 앞에서 가만히 머리를 숙이는 일. 그것이 한 사람의 식자공이 평생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못한 한 가지의 부탁이었습니다. 이에나는 가만히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이에나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탐정님, 그 두 번째 일은 어떻게 해보시겠습니까? 강혁의 흉터가 길고 가만하게 한번 꿈틀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애나 씨, 그 일은 한 사람의 형이 가장 잘 해주실 수 있는 일입니다. 다음 날 오전 11시 강혁 탐정사무소의 응접실, 김정훈이 가만히 응접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의 두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여 있었다. 그의 두 눈은 사흘 전보다 한 단계 더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혁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김정훈 선생님, 동생분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오늘 가능한 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훈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탐정님. 강혁은 한 줄씩 한 줄씩 천천히 풀어놓았다. 4월 열일의 날 새벽에 그 단정한 자상의 자국, 책장에 빗둘게 꽂힌 한 권의 정치 평론집, 그 안에 메모지의 한 줄, 비어있는 외장 하드디스크 자리, 한 줄짜리 파일의 한 줄, 한솔리조트 객실 709호, 한 잔의 컵 위에 두 사람의 지문, 그리고 한 사람의 기자의 클라우드에 4월 12일에 접근당한 흔적까지. 김정훈의 두 눈에서 한 줄기, 또 한 줄기의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동생이 평생 그 이름의 무게를 가만히 짊어지고 살아왔다는 것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동생을 20년 동안 인쇄소의 식자공이라는 그 한 자리로만 가만히 두고 산 것은 그 이름의 무게를 같이 짊어지고 싶지 않다는 제 안의 한 가지의 비겁함이었습니다. 동생은 그 비겁함을 20년 동안 한 번도 형의 얼굴 앞에서 정확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밤 식탁 위에 한 줄을 남기고 이튿날 새벽에 한 사람의 그림자에 의해 죽었습니다. 강혁은 가만히 그의 어깨를 짚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김정훈 선생님, 네, 한 가지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탐정님, 한 사람의 정치인을 동생분의 영정 앞에 한번 가만히 데려와 보시지 않겠습니까? 김정훈의 두 눈이 한번 흔들렸다. 그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탐정님, 그분이 오시겠습니까? 형의 라인에서 그 한 줄의 사진의 정식 감정 절차가 다음 주에 한번 올라갈 예정입니다. 글차가 올라가기 전 그 정치인이 한번 동생분의 영정 앞에 가만히 다녀가시는 길은 그분께도 한번 진지하게 권유할 가치가 있는 길입니다. 저는 그 권유를 형에게 부탁드려 두겠습니다. 권유의 자리에서 그분이 끝내 동생분의 영정 앞에 다녀가시기를 거절하신다면 그 거절은 그분의 인생의 한 줄로 또 한 번 새겨질 것입니다. 김정훈은 가만히 자기 두 손을 응시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네, 탐정님.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28일 날 목요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의 한 작은 장례식장의 분향소, 김정수 식자공의 49제의 시작자리, 분향소의 한쪽에는 그의 사진이 검은 리본 안에 가만히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서 그는 두꺼운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단정하게 빗어 넘긴 짧은 머리로 한 손에 작은 책 한 권을 들고 가만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분향소의 한쪽에는 인쇄소의 노사장님과 그의 인쇄소 식구 몇 사람이 가만히 자리하고 있었다. 또 한쪽에는 김정훈과 그의 한 사람의 아내가 가만히 자리하고 있었다. 강혁과 이해나는 분향소의 가장 뒷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분향소의 입구의 한 자리에 한 사람의 정치인이 단정한 검은 양복 차림으로 가만히 서 있었다. 만50, 단정하게 빗어 넘긴 검은 머리, 짙은 양복, 한쪽 손에 작은 흰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있었다. 김정수 의원이었다. 그는 한참을 입구에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러다가 그가 천천히 분향소의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가 영정의 앞에 가만히 멈춰 섰다.
그가 한 손에 들고 있던 흰 국화 한 송이를 영정의 앞 한 자리에 가만히 내려놓았다. 그가 천천히 한번 머리를 숙였다. 그가 한참을 가만히 머리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러다가 그가 천천히 한 줄을 입 밖으로 내었다. 분향소의 안쪽 가장 깊은 곳까지는 들리지 않을 만큼의 작은 목소리였다. 그러나 영정의 앞에 김정훈에게는 정확히 들렸다. 김정수 씨, 죄송합니다. 분향소의 공기가 한순간 가만히 멈췄다. 한 사람의 정치인이 가만히 머리를 들었다. 그의 두 눈이 영정 안의 한 사람의 식자공의 두 눈을 정확히 마주 보았다. 그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러다가 그가 천천히 자리를 옮겼다. 그가 김정훈의 앞으로 한 걸음을 옮겼다. 그가 김정훈에게 한 번 머리를 숙였다. 김정훈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가 가만히 김정수 의원의 두 눈을 마주 보았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러나 그 차분함의 아래에는 사흘 동안 잠을 자지 못한 한 사람의 가는 떨림이 함께 흐르고 있었다. 의원님, 네, 동생의 한 줄의 무게가 의원님께서 한번 가만히 다녀가시는 그 한 걸음으로 제 안에서 한 줄 가만히 풀어졌습니다. 그러나 동생의 한 줄의 무게가 의원님의 한 줄의 무게를 대신 가만히 져드리지는 못합니다. 의원님의 한 줄의 무게는 의원님께서 의원님의 자리에서 한번 가만히 정확히 짊어지셔야 할 무게입니다. 김정수 의원의 두 눈이 한번 길게 흔들렸다. 그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네, 김정훈 선생님. 분향소의 한쪽 구석에서 강혁이 가만히 그 자리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흉터가 길고 가만하게 한번 꿈틀했다. 그의 옆에서 이에나가 가만히 그의 옆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같은 날 저녁 7시 강혁의 휴대전화가 가만히 울렸다. 화면에는 형이라는 한 글자가 떴다. 형, 혀가, 네, 형. 오늘 새벽 인천공항의 출국 라인에서 한 사람의 그림자가 한번 가만히 잡혔다. 이름은 가짜였다. 그러나 인상착의가 영등포구 당산동의 그 임대 아파트 1층 로비의 CCTV에 잡힌 그 한 사람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 사람의 손가방 안에서 한 자루에 가는 정밀 자상 도구가 함께 발견됐다. 그 도구의 끝에 자상의 깊이의 설정이 정확히 4cm에 맞춰져 있었다. 강혁의 흉터가 길고 깊게 한번 꿈틀했다. 네, 형, 혀가, 네, 형. 그 한 사람은 오늘부터 우리 라인의 안에서 한번 가까이에서 들여다본다. 그 사람이 한 줄의 사진과 한 줄의 자료를 어디에서 받아왔는지 그 라인의 안쪽으로 한번 깊게 들여다본다. 그 라인의 끝에 한 사람의 정치인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 라인의 끝에 한 사람의 정치인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 라인의 안쪽으로 우리는 한번 가만히 들어가 본다. 네, 형, 혀가, 네, 형, 잘했다. 오늘, 아닙니다, 형.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강혁은 가만히 자기 옆을 한번 돌아보았다. 이에나는 사무실의 한쪽 통유리창 앞에 가만히 서 있었다. 그녀의 옆 얼굴 위로 4월의 저녁빛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강혁은 가만히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같은 날 밤 10시 강혁 탐정사무소 50층 사무실의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밤이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강의 검은 물결 위로 도시의 불빛들이 가만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강혁은 통유리창 앞에 가만히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다. 그의 등 뒤에서 이에나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도 한 잔의 차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그의 옆에 가만히 섰다. 이에나가 가만히 입을 열었다. 탐정님, 네, 오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이번 사건은 실수로 죽다라는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는 사건입니까? 강혁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가 가만히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애나 씨, 김정수 식자공은 분명히 한 사람의 그림자의 안에서 한 번 잘못 골라진 사람입니다. 그 그림자의 안에서 두 김정수의 두 인생 중에서 한 인생이 잘못 골라졌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실수입니다. 그러나 그 실수의 자리에서 한 사람의 식자공은
평생 한 번도 자기 얼굴 앞에서 마주보지 못한 한 사람의 정치인을 자기 49제의 영정 앞에 한 번 가만히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죽음의 안에서 한 번 정확히 골라둔 한 줄의 인생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식자공은 잘못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잘못 죽은 그 자리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잘못된 인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평생 자기 이름의 무게를 자기 안에서 가만히 짊어진 사람이었고 그 무게의 끝에 한 줄을 자기 손으로 끝까지 적어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줄은 오늘 한 사람의 정치인의 흰 국화 한 송이의 앞에서 한번 가만히 풀어졌습니다. 이에 나는 가만히 그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짧게 말했다. 네, 탐정님, 애나 씨, 네, 한 가지가 마음에 남습니다. 네, 한 사람의 정치인이 자기 자신의 한 줄의 무게 앞에서 다음 주의 정식 감정 절차의 자리에 가만히 정확히 서줄 사람인지,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자기 자신의 그림자의 뒤로 한 발 물러설 사람인지, 그것은 오늘의 그 흰 국화 한 송이로는 정확히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나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것은 탐정님의 일은 아닙니다, 탐정님. 네, 그것은 그분의 일입니다. 그리고 강민혁 검사님의 라인의 일이고요. 우리의 일은 김정수 식자공의 한 줄을 그분의 영정 앞에 한번 가만히 데려다 놓는 자리까지였습니다. 강혁은 가만히 차 한 모금을 마셨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네, 애나 씨, 도시의 불빛들이 한강의 검은 물결 위로 가만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사무실의 통유리창 안쪽에 마룻바닥 위로 한 사내와 한 여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두 그림자는 서로 닿지는 않았다. 다만 두 그림자의 끝은 같은 방향을 향해 천천히 늘어나고 있었다. 세상에는 여전히 무엇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다. 한 사람의 식자공도 그런 사람이었고, 한 사람의 형도 그런 사람이었고, 한 사람의 정치인도 오늘부터 그런 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밤 적어도 합정동 50층의 이 통유리창 안에서는 그 무너진 사람들의 한 줄의 무게를 한번 가까이에서 가만히 들여다본 두 사람이 한 잔의 차를 가운데에 두고 가만히 도시의 밤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 사람의 식자공의 식탁 위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그 한 줄의 메모, 내일 아침 일찍 형님께 한번 들르겠습니다. 그 한 줄은 한 사람의 형의 안주머니에 가만히 옮겨가 있었다. 그 한 줄은 한 사람의 형이 동생의 49제의 영정 앞에서 처음으로 입 밖으로 정확히 발음한 한 줄이기도 했다. 정수야, 오늘은 형이 들렀다. 사무실의 작은 시계가 가만히 10시 41분을 가리켰다. 강혁의 차 한 잔의 김이 통유리창 위로 가만히 한 줄로 올랐다. 한 줄의 김이 한 줄의 메모와 한 줄의 그림자와 한 줄의 무게의 사이에서 한 줄로 천천히 풀어지고 있었다.